앉으세요. 자, 조금만 더 오고 끝낼 겁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부분. 아까 면적에서 최소값은 축척분호 1000다 할 땐 1이 최소값이고 축척분호 100다 할 땐 0.1이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란 건 최소값보다 작으면 무조건 최소값을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축척분모가 1200분의 1인데 0.5가 나왔다. 그럼 최소값보다 작아. 그러면 1로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축척분모가 1200분의 1에서 예를 들어서 1000단위니까 최소가 얼마라고? 1이야 1. 그럼 0.01이 나왔어. 그럼 얼마 이건? 이렇게. 그냥 1로 등록해야 돼. 0.5가 나와서 1로 등록해야 돼. 0.8이 나와서 1로 등록해야 돼. 0.4가 나와서 그냥 1로 등록하는 거예요. 최소값보다 작은 무슨 최소값이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럼 축척이 500분의 1일 때는 100단위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0.1이야. 그럼 0.1일 때 0.3이 나왔어? 그럼 0.3으로 해야지. 0.5가 크니까. 그럼 0.09가 나왔어? 얼마? 1. 0.03으로 떨어졌어? 그럼 얼마야? 1. 최소값보다 작으면 최소값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예. 이때는 뭐 5, 4, 2 이런 문제가 아니고 최소값보다 작을 땐 최소값으로. 자, 이제 어딜 보냐면 지적 공부. 아까 8가지 암기했고 114페이지 보세요. 지적 공부 중에 특히 그 등록사항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이 등록사항이 거기 박스로 다 묶어놨지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한 두세 개씩 어떻게 암기하느냐?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요령껏 알아야 돼요. 어디냐? 이걸 알라니까 여러분들 117페이지 보세요. 117페이지에 그 가시적 지적 공부 등록사항 중에서 그 공통사항 좀 한번 보면 돼요. 자, 보면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들어가는 게 맨 오른쪽에 뭐예요? 소재 지번은 다 들어갔어.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이 빠진 토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 10번지다. 그럼 딱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야. 이게 없다. 그럼 토지가 특정이 안 되잖아요. 특정이 되어야 그 토지의 면적이 얼마고 지목이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역공부 공통사항은 다 소재 지번이다. 소재 지번이 빠진 번 없다? 지역 공부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고유번호라는 게 있지.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는 거야? 도면. 지역도 임야도에만 없잖아요. 그렇죠? 고유번호는 지역도 임야도에만 없다. 그럼 고유번호가 어디냐? 다시 114페이지 와보세요. 거기 보면 고유번호라고 토지 임야 대장에 설명한 게 있어요. 고유번호. 자, 지적도와 임야도면 없는데 19자의 숫자로 구성된 이러한 코드예요, 이게. 이것은 지적 전산화를 위해서 검색 키역하라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성 19자의 수 잘 보셔야 돼.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입니다. 즉 소재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자리가. 행정구역 표시니까. 뒤에 8자리는 지번이에요. 지번. 그러니까 맨 앞에 10자리와 맨 뒤에 8자리, 즉 총 18자리는 뭐야? 소재 지번이에요. 소재 지번. 중요한 건 11번째 숫자, 11번째 숫자. 11번째 니은의 한 자리 숫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장 구분하는 번호다. 즉 지적공부 종류를 알 수 있어. 1일 때는 토지대장과 지역도를 만들어 놓아야 되고 2일 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3일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대장 지역도를 함께 비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트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고유번호를 딱 볼 때 먼저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공부는 어디라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 없다는 거야. 그럼 고유번호가 몇 자릿수로 이루어졌다고요? 19자릿수로 이루어졌어요. 그 고유번호 코드 속에는 소재 지번이 맨 앞에 10자리가 소재, 즉 행정구역 명칭이고 뒤에 8자리가 지번이야. 그러니까 소재 지번 빼고 거기 지목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지목. 고유번호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는 없습니다. 자, 고유번호 시험에 나오는 거 고유번호의 첫째 지목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소유자도 알 수 없지. 이런 거 알 수 없어. 고유번호 19자리 중에 소재 지번과 대장 식별번호밖에 없다 했잖아. 이거 알아두면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 뒤에 도표를 보세요. 각 특징 중에서 토지 임야 대장에서 반드시 암기할 것이 면적. 이건 암기해야 돼요. 여기만 있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면적. 그 도표에서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목을 정식 명식으로 쓴다는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꼭 기억해야 돼. 이 세 가지. 면적, 지목을 정식 명식으로 쓴다. 토지 이동 사유. 이건 토지 임야 대장.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공유지원 명분,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야 돼. 지분. 그럼 대지권 등록번호는 세 가지.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과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줘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넓은 의미 대장인데 여기에는 소유자 인적사항이 나와. 즉 소유자 표시, 소유권 변동 일자와 변동 원인을 써줘요. 이 네 가지.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등록까지. 소유자 표시가 들어갈 수 있는 장부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도 좌표를 써준다. 세 가지 암기합니다. 부호도 좌표. 그 다음 도면에서 기억할 건 경계가 첫 번째야. 도면이 첫째 딱 떠올릴 경계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인도. 그 다음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 요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기타 사항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거기 보면 건물의 위치가 나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계점 간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는 거예요. 전 모든 지역도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도면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뭐다? 경계. 그 다음에 뭐야? 색인도. 그 다음에 도각선. 요 정도 알아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한번 출제했던 문제를 몇 개 보세요. 최근에 나왔던 26회 7회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7번 문제 보세요. 지금 몇 개 보지 않으면 답은 다 보여. 자,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한 지적 공부. 8가지 중에 뭐가 있다 했어? 토지 이동 사유. 에? 아까 뭐 토지 이동 사유 어디다 쓴다 했지? 토지 이동장 임야 대장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딴 데는 없어. 그럼 거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있는 걸 찾으면 돼. 답이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둘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여기 토지 대장이 나와 있죠. 3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8번 보세요. 연결이 틀린 거야. 작년 문제야. 토지 대장의 소재와 고유번호. 소재는 다 공통사유지?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임야 대장으로 지번, 소재 지번은 다 공통사항이고 개별구시가 들어갑니다. 대장에. 지적도, 경계가 첫 번째 생명이야. 경계, 도면이니까. 건축물 구중 위치 들어간다 있고 공유지원 명부는 뭐야? 소유권 지분이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어디 들어간다?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는 땅 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파트 같은 게 있어요. 집합 건물이.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뭐가 나와? 대지권 등기 한다 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구분 건물. 구분 건물 등기할 땐 등기에서 토지 건물 일체를 취급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하는 거냐? 대지권 등기합니다. 대지권. 대지권 등기할 때 뭐가 나와? 대지권 비율이 나와.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이 건물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전유분 101호 몇 동 몇 통가 나오지. 이걸 뭐라고? 전유분의 건물 표시.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 암기할 뭐라고?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나오면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은 공유지원 명부에 전유분 건물 표시가 안 나옵니다. 이건 대지권 등록부 사항이에요. 그다음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 다 맞죠. 이렇게 공통된 것과 특이한 거 몇 가지씩 기억해 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뭐 복잡하게 보지 말고 지금 얘기한 대로 모든 지역군 공통사항이 뭐라고? 소재지번. 그 다음에 고유번은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는 광의 대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임야 대장과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있어요. 그 다음 각각 토지 임야 대장에서 암기할 게 뭐가 있다고? 대장에, 협의 대장에 면적과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는 것과 토지 이동 사유 이걸 기억해 주면 돼요. 공유지원 명부는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 줘야 돼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어떤 거?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세 가지, 부호도 좌표. 그 다음에 도면하면 우선 기억할 게 뭐라고? 경계. 그 다음에 색인도. 그 다음에 도각선 이런 거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이제 나머지 문제 풀면서 응용하면서 자꾸 보여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118페이지 넘어가면 지역공부 보관공개. 여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119페이지 나와 있는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2단계를 통해서 즉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면 이건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가 돼요.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누구나 다 공개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범죄자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용하게 했어요. 첫째보다 심사단. 1단계 심사. 그
그 다음에 심사단계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한다? 또 승인까지 받아야 돼. 심사숙고하지 않고 뭐 한다고? 심사 승인하는 거예요. 심사숙고가 아니고 뭐라고? 심사 승인. 1단계 심사단계, 2단계 승인단계로 나머지. 심사는 누구의 심사를 받느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받는다. 근데 승인 단계에서는 범위별로 달라져요, 이게.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또는 시군 구 단위냐. 이때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얘기예요. 자,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모두 다 승인이 필요해.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 승인이 필요해. 이렇게 범위별로 승인권자의 범위가 차등이 있다. 이걸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거기 보면 심사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자기 토지 이용할 때, 또 자기 상속받은 토지 이용할 때는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거니까 타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사용료를 내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과처럼 중앙부처일 때는 수입 인지라는 표현을 쓰고 지방자치단체 연결될 때는 수입 증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인지나 증지 또는 현금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가 누군가. 여기는 권한자를 잘 보야 돼. 권한자.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지적 문제의 핵심이 누구냐 라인을 잘 보야 돼. 시험 푸는 문제 해결한 요령입니다. 지적에서는 제일 전담 담당 장관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등록할 때. 그 밑에 연결이 시도지사로 연결돼. 그 다음에 맨 밑에 지적 소관청. 이렇게 넘어갔어요. 라인이 이렇습니다. 소관청은 최종적으로 자 국가 우임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치냐는 이 차이가 있어요. 장관 권한인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소관청 권한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바꿔놓습니다. 소관청을 장관이 한다든가 장관이 해야 될 걸 소관청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놓어버려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지역정보 전담 관리구 누가 설치 운영한다 했어?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했지. 이걸 소관청으로 하면 틀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공무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역정보 전담 관리구 설치 운영해라. 근데 여기에 수록한 자료 네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주가 홍보, 주민등록, 가족관계, 그 다음에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네 가지 기억해 줘.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공시지가 전산자료 이 네 가지 자료를 기억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지금 복구라는 개념. 이런 건 개념 정도만 복구. 자, 복구는 수해 복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폭우가 쏟아지든가 해서 막 집이 다 떠내려갔어. 그런 걸 뭐하러 나중에 수해 복구 한다고 하지?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복구할까요? 아무런 비만 많이 왔어. 복구해야 됩니까? 복구할 게 없지. 그러면 만약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땐 집이 떠내려갔다든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문제 생기니까 복구하는 거야. 그럼 지적 공부를 왜 복구하느냐? 지적 공부가 없어졌어. 불에 탔거나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경우.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적공부 복구를 보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청장 등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화재로 다 타버렸다거나 예를 든다면 수해로 막 군청이 떠내려갔어. 거기에 있던 뭐 지적공부 다 없어졌겠지. 이런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돼서 즉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나 전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자, 여기 승인 받으라고 해서 말하라고 해서 지체 없이. 누가 한다고? 누가? 소관청이 지체 없이. 화재로 지역공무 다 탔어요. 그럼 소관청이 어떻게 한다고? 지체 없이 복구하라는 거. 7일 이내에 하란다든가 승인 받아라 이런 게 아니야. 지체 없이. 그럼 복구 절차를 보세요. 120페이지에 가면 복구할 때 거기 복구 자료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요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 몇 번 나왔어요. 복구할 수 있는 근거자는 국가 자료가 국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여야 돼. 개인이 만든 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나 토지 동정이 결의서라든가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했던 그런 증명서라든가 그 다음 복제된 지적공부라는 것은 지적공부 멸실 시에 대비해서 복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걸 만들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가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토지 표시사항을 복구할 수 있는데 아닌 것 중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건 지적 토지 표시와 무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 준비도나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즉 지적공사가 발행한 지적도 사본 이런 것들은 근거서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복구할 땐 권리관계이므로 권리관계는 기준이 어디냐? 등기부예요. 근데 등기부를 토대로 복구하면 되는데 모든 토지가 다 등기 안 돼 있어요. 미등기 토지가 생긴다 했지? 미등기 토지는 법원은 확정 판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 자료 딱 제한돼 버려요. 언제? 소유자 즉 권리관계를 복구할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복구 절차 순서는 먼저 복구 자료 조사를 하고 복구 자료 조사서나 자료들을 작성하는데 이 자료 조사서를 가지고 대장을 복구하고 복구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도면을 복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부족할 때는 복구 측량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먼저 게시한 다음에 이 게시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복구해 줍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 절차 순서, 자료조사, 자료조사서나 자료도 작성, 복구 측량, 게시, 이의 신청, 복구 이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아까 누가 작성하느냐 이거 먼저 누가 작성한다? 소관청. 여기 보면 소관청은 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해야 되고 이걸 연구보존해야 됩니다.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복제도 소관청이 있다는 복제도. 근데 지적공무 복제할 때는 장관이 복제해요. 이건 잠깐 어딜 보시냐면 참고로 1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치 보존에서 가시적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비치 보관하고 연구 보존합니다. 근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 이건 전사화된 걸 전사화된 거. 전사화된 지역 공무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구 운수청장의 이걸 정보 관리 체계 연구에 보존하되 거기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전사화된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역 공부가 멸실 훼손 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고? 복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장관이. 전사화된 지역공 복제권자는 누구다? 장관입니다. 장관. 이와 달리 지금 120페이지에 가보면 부동산 종합공무원 소관청이 작성 비치하고 이걸 복제하는 것도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무원 등록사항 4가지 아까 얘기했죠? 암기하라고? 어떤 거?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 네 번째 부동산 가격.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뭐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가 맞지 않으면 이걸 관리한 기관장한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걸 나중에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거기 조문을 나열한 거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1페이지 가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무는 아니지만 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뭐 소재 지번과 경계점 좌표, 위치 설명도 등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장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왜? 이건 지적공부가 아니야.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공부지만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일람도, 그 다음에 결번대장, 명칭만 알아두면 돼요. 명칭정.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일람도가 뭐, 일람이란 말 들어봤어? 일람? 일람이라는 거 뭐야? 일람. 한눈에 본다는 얘기야. 그럼 한눈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 도면이 너무 크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없지. 도면을 다 붙여놔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원근법을 써서 자, 줌 기능이 있어, 줌. 이렇게, 여기, 도면이 100장 있다. 여기만 볼 때 여기밖에 안 보여. 근데 이 전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돼? 멀리서 바라봐야 되지? 그렇죠? 그럼 원근법을 써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 전체가 다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뭐, 요거밖에 안 보이지. 그럼 일람도는 한눈에 보려면 멀리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존의 도면을 한눈에 전체를 다 보려면 도면 하나씩 봐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걸 붙여놔야 돼.
그래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면이 뭐다? 일람도. 나무를 보는 게 이게 하나의 도면이라면 숲을 보는 게 일람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롬동을 보려고 했더니 도면을 보니까 한 3만 장이나 이렇게 지적도가 만들어졌어. 세롬동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도면을 그려놓은 게 이렇게 도면이 수없이 많은 도면이 있어. 이 도면 한 장 한 장 봐가지고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붙여놔 봐야 돼. 붙이니까 전체가 다 보이네. 이게 뭐다? 일람도야. 일람도. 알았어요? 개념상 일람도는 도면이 4장 미만할 땐 작성하지 않는다. 자, 숲이라고 볼 것도 나무가 3그루 정도 됐다. 그게 무슨 숲입니까? 그냥 봐도 다 보이지. 그러니까 4장 미만할 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람도는 지번 경계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도면을 10분을 줄여서 기존 도면을 좀 축소시켜서 전체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일람도. 그 다음 아까 결번대장 지번이 없어지면 뭐라 했지? 결번 생겼다. 이걸 모아놓은 장부를 뭐라고 한다? 결번대장.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합니다. 아까 신규 등록과 분할의 경우는 결번이 생길 수가 없다고 얘기해줬죠. 물론 지목 변경, 지번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생기는 거예요. 지번 부여 방법 아까 몇 개 있었어요?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4가지가 있다 했잖아.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확정 측량한 경우 이 4가지가 있지. 이때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게 있다 했죠. 어떤 거?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안 생긴다 했잖아요.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에 등록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합병했다? 결번이 생겨. 확정 측량했다? 결번이 생겨. 등록 전환시켰다? 결번이 생겨. 결번이 생기면 어디다 등록한다고? 결번 대장에 등록을 하고 영구 보존하는 거. 이걸 지번 대장으로 해서 2번인가 나왔어요. 결번 대장. 결번이 생기면 어디? 결번 대장에 등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아셨죠? 이 지적 공부 그냥 읽어봐도 돼.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지적 공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등록상. 알았어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암기가 어려우니까 요령껏 알아두라고 했어요. 모든 지적 공부 공통상이 뭐라고? 소재 지번.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데가 어디라고? 도면. 지적도 임야도면 없어. 나머지 다 있어요. 지적 공부 중에.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는 4가지야. 토지 임야 대장, 공유전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까지. 그 다음 토지 임야 대장에서 3가지 암기라고 했지. 어떤 거? 면적, 지목을 정식명칭 써라. 토지동 사유. 공유전 명부는 뭐?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 보면 3가지 기억해 줘야 돼. 어떤 거?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부 3가지 암기에 부호도 좌표. 도면은 뭐야? 경계, 색인도. 그 다음에 뭐야? 도각선 수치. 이런 거. 알았죠? 이런 종 특징만 딱딱 파악하면 문제 다 풀려요. 자, 고유번호에 등록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 아까? 고유번호 19자리 속에 나타나지 않은 코드번호에 없는 거. 지목은 나타나지 않다 했지. 거긴 뭐야? 소재 지번 있고, 그 다음에 대장 종류, 즉, 대장 식별번호가 있으니까 11번째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비치된 지적공부 종류가 달라져. 3일 때 뭘 만든다 해서 11번째 숫자 3이면 경계점 좌표 등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11번째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10자의 숫자가 있고 11번 쓸 때 여기가 딱 짝대기 그어놨어. 이렇게 대시. 그리고 여기 나온 게 1, 2, 3. 여기 뭐 이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개 세면 안 돼. 세지 말라고 이렇게 그어놨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딱 대시 다음에 나온 게 11번째 숫자야. 예를 들어서 이건 다음은 어떤 토지의 고유번호다. 그러니까 진짜 고유번호 19자리 숫자가 맞는지 세볼까? 세고 앉아있으면 시험 떨어져요. 언제 세? 지금 시간 없는데. 딱 19자리 나열되어 있으면 11번째 요까지는 행정구역 표시 소재 뒤에는 지번 요게 지적공부 종류구나. 1이냐 2냐 3이냐 요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에서 제일 출제 많이 되는 게 뭐냐? 등록사항이야. 등록사항. 이 등록사항을 요령껏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오늘 문제도 봤듯이 거기 벌써 뒤에 기출문제 봐.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 다 등록사항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딱 연결시키는 거. 어디를 잘못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주말 어디 쉬려고 하다가 또 봉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말을 즐거움을 깨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할 때는 뭐 시험을 앞둔 입장에서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꾸준히 10월 달까지 자기 스케줄 관리 잘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10월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놀러 가면 더 재밌고 합격이 안 돼 있을 때는
좀 서운할 수가 있죠. 노력을 했다면 서운하지. 노력을 안 했다면 서운할 거 아무것도 없어.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말까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다 문제들은 거기서 나와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